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연 작가입니다. 우리 합격을 위한 긴 여정을 김하연 작가의 동행모의고사와 함께 100점의 꽃을 피우자 동백꽃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습자료는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백꽃 8회 제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누르고 시작해주세요. 이 시간은 동행모의고사 마지막 회 그중 61번부터 70번 10문제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유치권은 꼭 3가지 외워둡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유치권은 먼저 법정담보물권인데 여기서 법정이란 임의규정이죠. 따라서 유치권 폐지의 약정 가능합니다. 그럼 유치권 폐지 약정은 사전에 포기하든 사후 포기 다 가능하고 이 포기 약정 다 유효이기 때문에 유치권 소멸 효과를 상대방뿐만 아니라 즉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라도 유치권 포기 효과, 소멸 효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법적 성질이 있는데 자, 우선 면제권이 없죠. 경매에서. 그리고 물상대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보호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우물에 유물없다, 우물에 유물없다 이것입니다. 이거 말고 나머지는 다 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다음 세 번째, 유치권 행사 못하는 채권, 즉 유치권에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즉 결연관계가 없는 거죠. 먼저 보증금, 권리금, 다음 복 많이 받으셔서 꼭 합격하세요. 다음 지상을 매수, 부동을 매수, 다음 매매대금인데 같은 말이 외상대금, 대표적인 예가 건축자재대금 채권입니다. 즉 시멘트 매매대금, 시멘트 외상대금, 시멘트 대금 다 유치권 X, 다음 명의시탄까지 유치권 X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배신했다를 매신했다, 보건복지부 매신 외웠습니다. 이 세 가지 꼭 외워둡니다. 자, 문제 들어갑니다. 61번 담보물권이 가진 특성, 통일성 중에서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는 것 그랬죠? 그럼 우물에 유물없다 찾아요. 우물, 여기 물상대에 있죠? 그래서 2번이 정답. 우물에 유물없다. 그거 찾으면 됩니다. 나머지 다 있는 거죠. 62번 유치권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 점유는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 가능하죠? 한정한다 틀렸고 2번 유치권자와 유치물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 동그라미 하기로 특약 동그라미, 이 특약 유효죠. 특약한 경우 다음 제3자 동그라미, 제3자도 그 특약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죠.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 3번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 동그라미 경매할 수 있다죠. 아까 우물에 유물없다 빼고 다 있다. 그러니까 경매할 수 있습니다. 단 우선 변제권이 없는 거죠. 4번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임차인은 임대인과 약정에 의한 권 유치권 X 보권 복지부 매심 권리금 반환 채권으로 임차 건물에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다음 일괄경매 청구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법조문 365조가 있는데 자, 토지죠. 토지를 목적으로 다음 저당권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이렇게 끊어있죠. 여기까지 빨강색 읽어보면 토지 저당권 후 건물 축조. 그럼 지금까지 결론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대지에 저당 설정했죠. 그러니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 후에 축조했죠. 그래서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공부하실 일괄경매 청구는 대전제가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을 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면 일괄경매 청구 인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의 대여에도 경매, 이게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아서 건물이 철거될지 모르니까 그 건물까지 경매하는 게 일괄경매입니다. 그러나 그 건물 경매대가에서 우선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갑소유 토지를 저당권이 나옵니다. 그럼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제일 그때 법정권 X입니다. 그 다음 이제 갑이 건물 신축하고 저당권자가 토지를 경매해서 을이 경락받습니다. 이 건물은 법정이상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철거될지 모르니까 자, 잘 보세요. 건물에 저당권이 없죠. 그런데도 저당권자는
건물까지 경매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토지 건물을 동일인에게 경락을 시킵니다. 그래야 을이 내 건물 철거하지 않겠죠. 단 건물에 저당권이 없었으니까 건물 경매대가에서는 우선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 대가에서만 받아요. 그러면 채권을 다해서 못할지 모르니까 저당권자는 일괄경매 청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토지만 경매할 수 있고 일괄경매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어요. 다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건물에 저당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건물까지 경매하려면 이 건물은 갑소유, 이 설정자 소유 건물이어야 돼요. 따라서 갑이 건물 신축하면 지금 갑토지 갑건물이죠. 일괄경매할 수 있는데 이걸 제3자에게 팔면 이제 설정자 소유가 아니죠. 그럼 제3자 건물에 함부로 경매할 수 없습니다. 한편 나대지를 병이 용의권 취득해서 용의권자 병이 건물 지었어요. 그럼 설정자 갑소유 아니라 일괄경매 못합니다. 근데 그걸 나중에 갑이 소유권 취득했다. 이제는 또 소유자 똑같죠. 이제는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풉니다. 63번. 갑은 동그라미 칩니다. 을소유 X토지 동그라미, 토지에 저당권 동그라미 씁니다. 갑이 저당권자죠. 을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그 다음 취득하겠다. X토지에 Y건물 동그라미 쳐요. Y건물이 존재할 때 저당권자 갑이 X토지와 Y건물에 대해 일괄경매 동그라미 쳐요. 청구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럼 일괄경매는 설정자 을소유 건물이어야 되고 법정상권이 발생하지 않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 갑이 저당권 취득하기 전 동그라미 전. 저당권 설정 전에 이미 X토지에 을의 Y 건물이 존재한다. 그럼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이미 있죠? 이때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니까 건물이 철거 안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일괄경매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니은 갑이 저당권 취득한 후죠. 후 을이 X토지에 Y건물을 축조하여 소유 동그라미. 누가 소유하죠? 을. 그러니까 설정자 을 소유 건물이라 이때는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귿 갑이 저당권 취득한 후 동그라미 병 제3자 병이 X토지에 지상건축 용의권을 취득하여 Y건물 축조하고 다음 을 동그라미 쳐요. 을이 그 건물 소유권 동그라미 취득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설정자 을 소유 건물이 됐죠. 그러니까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건 기억 1번입니다. 니은 디귿 할 수 있죠. 그 다음 저당권 계약 당사자를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설정자는 누가 돼도 상관없죠. 뭐 채무자나 제3자 누구나 가능합니다. 왜냐면 설정자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죠. 담보 목적물이 중요합니다. 근데 반대로 저당권자는 원칙 채권자 하나입니다. 제3자 안 됩니다. 왜냐면 채권자 엄마 밑에 저당권 9개 있어야 되죠. 부종성 때문에 원칙 제3자가 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 합의가 있고 제3자에게 채권이 기속될 만한 실질적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제3자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원래는 엄마 밑에 저당권 9개 있어야 되는데 합의에 따라서 제3자에게 아새끼 입양시킬 수 있는 겁니다. 두 개 잘 비교하세요. 64번 근저당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채무자인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있죠. 이게 제3 물상보증인. 2번 채권자 아닌 제3자 동그라미 쳐요. 제3자 명의의 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 동그라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말이 원칙적으로 그럼 무효라 그랬죠. 무효. 원칙은 채권자 하나입니다. 3번 근저당권에 담보될 채권 최고액에 채무자 이자 동그라미. 이자 다 포함되는 거죠. 정답이 3번이네요. 4번 근저당권 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 채권은 확정됩니다. 5번 자 근저당권자 동그라미 쳐요. 누가 경매 신청했죠?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매각되고 완납시 들렸죠? 자기 것은 경매 신청 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65번 계약 종류와 그에 해당하는 예가 잘못된 거죠. 1번 쌍무계약은 매매 맞고 2번 편무의 증이 맞아요. 3번 불려증 임대차 맞고 4번 유상의 교환인데 5번 낙성이 계약금입니까? 계약금 계약은 낙성이 아니라 요물계약이라 답이 5번입니다. 66번
갑은 승낙기간을 2020년 5월 8일 동남쳐요. 5월 8일로 하여 자신의 엑스주택을 을에게 5억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을에게 2020년 다음 5월 1일 동그라미 도달에 있다. 자, 옳은 겁니다. 1번 갑 청약은 다 도달주의죠. 청약은 을에게 발송한 때 틀렸고 도달주의. 격승발 격지자 간의 승낙만 발신주의죠. 2번 갑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럼 발송할 때 멀쩡했죠. 그래서 그대로 유효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대로 유효 맞아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갑이 을에게 2020년 5월 8일 승낙기간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그러니까 사선을 끊어요. 그리고 세 글자 써요. 개무시. 청약자 갑이 뭐라고 짓거리든 상대방 을은 개무시하면 되죠. 그 다음 을이 그 기간까지 이의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개무시하면 되죠. 성립하지 않는다. 4번 을이 2020년 5월 15일 승낙한 경우 그럼 승낙기간이 5월 8일인데 승낙이 연착됐네요. 그럼 그 다음 갑 청약자 갑은 을이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승낙할 수 있죠. 승낙하면 계약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5번 을이 5억 원을 5천만 원으로 잘못 읽어 2020년 5월 8일 갑에게 5천만 원에 매수한다는 승낙이 도달하면 계약 성립합니까? 미쳤죠? 이게 성립하면 뭐 하려고 5천만 그래요? 5천원 그러지. 성립하지 않죠? 답은 2번입니다. 67번 동시행관계 있지 않는 겁니다. 격 임대차 종료 시 가로칩니다. 첫 번째 가로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 가로 이건 임대인 의무죠. 두 번째 가로 임차물 반환 의무 가로 임차인 의무 이거 서로 동시행입니다. 자, 니은 가로쳐요. 자, 가로 피담보 채권을 변제할 의무 가로 그럼 돈 갚는데 1초 만에 끝나죠? 씁니다. 선 이게 선이행 선. 두 번째 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 가로 등기 말소하는데 며칠 걸리죠. 그럼 뒷괄호가 후라 동시행 아니다. 디귿 가로쳐요. 첫 번째 가로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 가로칩니다. 씁니다. 선 이게 선이행이죠. 두 번째 가로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 가로 이게 후 동시행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가로 먼저 허가에 협력해야 되죠.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뒷가로 매수인이 돈 주는 거죠. 리을 토지 임차인이 건물 매수 초음권 행사한 경우 그럼 잘 보세요. 이게 지상물 매수 초음권 행사하면 무슨 계약이 성립하죠? 매매계약. 그럼 매매계약 이행은 당연히 동시행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가로쳐요. 첫 번째 가로 토지 임차인의 건물 인도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가로 두 번째 가로 토지 임대인의 건물 대금 지급 의무 가로 동시행입니다. 매매계약이 성립했으니까 동시행. 그래서 니은과 디귿 빼면 그게 답이죠. 있지 않는 거라 답이 4번이네요. 4번 니은 디귿입니다. 기역과 리을은 동시행 있습니다. 자, 68번 쌍무계약상 위험부담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이혼부담은 임의규정이죠. 그래서 1번 계약 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해서 민법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자, 이제 누가 잘못했는가 보세요. 누가 잘못했는가. 잘못한 사람이 책임집니다. 2번은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그럼 위험부담이 아니죠. 이것은 그 뒤 맞네요. 위험부담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서 맞았네요. 그렇죠? 저 위험부담 보고 제가 냈고 제가 틀릴 뻔했어요. 이건 채무자에게 규칙사유 있는데 후발적 불능이라 채무불이행 이행불능이죠. 그래서 위험부담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서 맞았습니다. 3번 매매 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 수용 동그라미. 강제 수용은 양쪽 다 잘못 없어요. 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면 그럼 매수인은 맨입으로 받아요? 자기 건 줘야 돼요? 매수인은 자기 거 줄 거 주고 대상 청구를 하는 거죠. 따라서 그 뒤에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답니다. 매수인은 돈 줘야 되니까. 4번 동그라미 쳐요. 채권자 수령 지체 중 동그라미. 그럼 누가 잘못했죠? 채권자. 그럼 채권자가 책임져. 잘못한 사람이 책임지는 겁니다.
채권자 책임져. 다음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에도 채무자는 상대방 채권자에게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왜냐면 채권자가 먼저 잘못했으니까. 5번 당사자 일방 채무가 또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네요. 그럼 채권자 책임져.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이 채권자 이행 청구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위험부담은 굳이 사람 가불병 그릴 필요 없어요. 잘못한 사람이 책임지는 겁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세 번째, 유치권 행사 못하는 채권, 즉 유치권에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즉 결령관계가 없는 거죠. 먼저 보증금, 권리금, 다음 복 많이 받으셔서 꼭 합격하세요. 다음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다음 매매대금인데 같은 말이 외상대금, 대표적인 예가 건축 자재대금 채권입니다. 즉 시멘트 매매대금, 시멘트 외상대금, 시멘트 대금 다 유치권 X, 다음 명인시탄까지 유치권 X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배신했다를 매신했다. 보건복지부 매신 외웠습니다. 이 세 가지 꼭 외워둡니다. (70번) 계약 해지 설명 옳은 겁니다. 이번 계약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죠. 그래서 해지하고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채무자가 누군지 보지 마시고 그냥 갑이라고 써요. 갑 일방이. 다음 불이행 의사를 동그라미 쳐요. 명백히 표시 동그라미 표시하면 다음 이행기 도래 전에도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해지할 수 있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이행불능 동그라미.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채권자가 상대방이죠. 상대방은 동시행관계 있는 자신 급부를 제공할 필요 없죠. 이쪽은 이행할 수 없죠. 그러니까 채권자 나도 이행 제공 없이 곧바로 해지할 수 있죠. 자, 4번 일부 이행 불능의 경우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 동그라미 전부 해지 가능하다. 즉 4번 이겁니다. 지금 일부 이행 불능이죠. 그러면 동그라미 친 전부 해지 가능한가? 어떨 때 할 수 있죠?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전부 해지할 수 있습니다. 5번이 불가분성이죠.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즉 수인이면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1인이 대하여 하면 효력이 없답니다. 일방 쌍방이 수인이면 전원에 대하여 해야 되죠. 또는 전원이 해야 됩니다. 불가분성.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복습 잘 하시면서 잘 모르는 내용은 반드시 요약집을 참고하십시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